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원격 강의를 위한 이거는 초벌 작업하고 비슷한데요. 원격 강의할 때 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시고 저도 적응이 안 돼서 이게 책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페이지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막 서버가 다운된다고도 하시고 해서 우선은 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유튜브로 자료를 올려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그 교재는 아시죠? 불교 심리학 사전 이것과 아사나 뿌라나야마 무드라 반다인데요. 지난주에 불교 심리학 사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아사나와 뿌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이 개념에 대해서 아마 개념들은 한 몇 줄씩 다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사나 따로, 뿌라나야마 따로, 무드라 따로, 반다 따로 책은 챕터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요가 수행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나누기는 어렵고요. 아사나를 하면서 뿌라나야마나 무드라 반다는 함께 행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만트라까지 함께 하게 되거든요. 이 책의 머릿말은 짧게 나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읽으시고요. 이 요가 소개 부분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핵심적으로요. 그래서 페이지 1페이지부터 여기 5페이지까지 그냥 이렇게 쓱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 그 스와미 사티아난다 사라스와티 이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요가는 망각으로 묻혀진 고대 신화가 아니다. 이것은 현재의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며 오늘날과 미래 문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이 개념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요가가 처음에는 결합이다, 합일이다, 하나가 된다 라는 산스크리트어 유주에서 파생되었다 하면서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요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 하는 걸 베다부터 우파니샤드부터 요가 수트라까지 쭉 이렇게 이어서 전달해져 있고요. BC 6세기역에는 붓다의 영향을 받아서 명상이나 윤리성, 도덕 전면의 극치에 도달하게 되고 요가 수련이 무시된 면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요가가 좀 불교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페이지 4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가 수행과 불교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좀 등을 돌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냥 요가는 어떤 종교성을 갖기보다는요. 과거에 원시적으로 시작할 때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로 오면서 활용되는 부분이나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행에 있어서 몸을 강건하게 하고 숨을 깊게 해서 명상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요. 스와미 베다께서는 초의식 명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테니스의 공에 집중해서 테니스를 친다고 해서 그게 종교인가? 사우나에 가서 때를 닦는다고 해서 그게 종교인가? 요가는 사우나와 같고 운동할 때 어딘가에 집중해서 하는 것과 같은 좋은 집중력 그리고 닦아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대적인 요가의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부분은 거의 지워졌다고 보고요. 오히려 종교적인 면을 삶에 잘 실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건강법이고 항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아사나부터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이 좋은 거는 중간중간에 그 스와미 사티아난다 사라스와티 이분께서 그 경전에 대해서 중간중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타요가 프라디피카를 요가 아사나의 맨 윗줄에 이제 첫 페이지 윗줄에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아사나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타요가의 첫 부분으로 가르쳐진다. 아사나를 행함에 따라 몸과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팔다리의 쾌적함을 얻게 된다. 라고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타요가를 행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요. 사지, 팔과 다리는 이제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 중에 제일 바깥으로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부위이고, 바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내 마음이 결정되고 생각이 결정됐을 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내 감정적인 중앙의 그 힘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조절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요가, 아사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사나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하며 고요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하고 고요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목이나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과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근육이 많이 없어서 오래 앉아 계시지 못하다면 고요하고 차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가 동작은 많이 벌린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어려운 동작을 하는 게 요가는 아닙니다. 이 책의 뒤에도 이제 보면 고급 아사나 해서 이제 어려운 동작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동작을 안 하셔도 무방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안 되는 동작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되는 동작보다요.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명상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몸에 무리가 오지 않는 동작을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요가 수행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인데 거꾸로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거꾸로 오래 쓴다는 건 혈압을 더 높게 만들고 뇌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위장에 장애가 있는데 위장의 긴장을 푼다거나 영양분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장에 조금 더 자극적으로 될 수 있는 정화법이나 이거를 음식 조절도 하지 않으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가를 할 때 그 첫 번째고 마지막 꼭 지키셔야 되는 항목은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점검하는 거고요. 그건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떠 있는데 더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뇌 기능을 더 향상시키면서 발달시키는 거는 좋지만, 기운을 뜨게 하는 그런 동작들을 한다거나 고요하고 차분하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들뜨게 한다거나 지나치게 가라앉아서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더 기운을 다운시키게 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은 중용의 상태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자주 들떠 있는지 가라앉아서 지나치게 축 처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마음의 상태도 좀 점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가 동작과 호흡과 무드라 반다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가 수트라에서는 자세란 하고 이제 아사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해서요. 요가 아사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요, 명상하는 동안 필요로 한 그런 자세들을 좀 열심히 반복하게 될 거고요. 라자 요가에서 아사나는 앉은 자세를 가리킨다. 라자 요가는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을 정화시키는 명상법을 핵심적으로 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앉는 자세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타 요가에서는 뭔가 그 이상의, 그러니까 조금 더 활동적인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사나는 에너지 통로와 심령 센터를 일깨워주는 특별한 신체 자세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사나는 고도의 의식을 위한 도구이고 몸, 호흡, 마음 그리고 그 너머의 탐험을 위한 안정된 기초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움직이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나 또 마음의 너머, 그 너머까지를 안정되게 잘 정리하고 조절하는 게 요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가 아사나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타 요기들은 아사나를 통해서 몸을 잘 조절함으로써 마음 또한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이 수행법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나의 수련이 하타 요가에서 맨 먼저, 그래서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는 책을 보고 좀 정리하시고요. 문헌들에서 나와 있을 때 이제 나디에 대해서도 그
숫자가 72,000개다, 아니면은 더 많다, 아니면 더 적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가 동작도 84개다, 아니면 840만 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최소 84에서부터 840만 개가 넘는 그런 동작들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반대로 이걸 얘기하면 다양하게 내 몸에 맞춰서 잘 조절하고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의 자세가 많이 있는데요. 그 동작들도 한번 해보긴 할 텐데요. 요가 아사나와 뿌라나, 요가 아사나와 쿤달리니, 요가 아사나와 몸과 마음의 관계, 요가 아사나와 운동, 그리고 요가 아사나를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으로 왜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역동적이고 정적인 요가 동작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계속 좀 정리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련자들을 위한 일반 주의사항 중에 호흡이 제일 처음인데요. 요가 호흡은 절대 입으로 마시고 내쉬는 게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입으로 내쉬는 때가 있는데요. 입으로 내는 경우에는 질병이 있다거나 요가 동작에 있어서 특별히 호흡을 좀 더 바깥으로 많이 내보냈을 때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동작들만 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혀를 입천장 위로 붙이고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마시고 내쉬되 요가 수트라의 방법대로 고요하게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이게 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은 항상 코로만 하고 의식은 아사나 수련 시에 아주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이유가 동작을 하면서 동작 중에 어디에 의식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나 수련의 목적은 육체적, 뿌라나적, 그러니까 뿌라나는 보통 생명력이라고도 하지만 호흡법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호흡이 끊기게 되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호흡으로 번역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생명력이다 라고만 단정적으로 번역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요. 앞뒤의 글을 보면서 이게 호흡을 의미하는 건지 생명력을 의미하는 건지 또는 호흡과 생명력과 연결된 또 다른 측면을 의미하는 건지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뿌라나를 정리하실 때는요. 앞 뒤의 문장과 그분이 책에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그걸 번역하거나 번역이 어려울 때는 그냥 뿌라나라고 원어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감정적, 심적,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하고 조화롭게 하는 그런 것에 의식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신체의 다양한 부분의 움직임을 다루기 때문에 육체적 수준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의식을 겸비한다면 모든 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가 동작을 할 때는 동작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호흡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가 동작과 호흡과 의식을 함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요가 동작과 호흡과 그리고 의식을 하나로 해서 요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모든 동작마다 의식 해서 의식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가 동작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움직임의 자세, 호흡 조절과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의식, 마음속의 헤아림, 육체의 감각, 그리고 뿌라나를 또 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도 생명력이 있는 것에 담겨 있고 이거는 무생물에게도 있다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의 움직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신체나 차크라 부위의 집중과 가장 중요한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가 동작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지 말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초대하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잠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좋다 싫다 라는 생각 없이 똑같이 그냥 모든 것을 좋음도 싫음도 아닌 그냥 뿌라나, 에너지, 기, 생명력,
호흡 이렇게 이해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은 수련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게 이완인데요. 송장치위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요가 동작을 하는 동안 어느 때라도 행할 수 있고, 이거는 아사나 프로그램, 요가 동작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마무리할 때 해야 되는 방법이다 나옵니다. 저도 에콜스 요가를 할 때 이 이완하는 건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순서는 우선은 요가 동작을 한 이후에는 호흡을 해서 명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나서 감각을 제어하는 제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 동작을 할 때도 그냥 호흡을 하고 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요가 동작을 하겠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가 수행에서는 요가 동작을 먼저 해서 몸을 좀 안정시키고 팔다리의 안정감과 긴장감이 풀린 상태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호흡이 깊어지니까 호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호흡으로써 감정이 좀 고요해지면 감각을 제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현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제어할 수 있는 무드라라든지 반다와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쓰는 자세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이거는 치료상으로 필요한 분들은 하시고, 치료에 따라서 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할 수가 없어 하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생리를 하거나 임신을 하셨거나 또는 혈압이 높거나 목 뒤에 이상이 있거나 얼굴 쪽에 이상이 있을 때는 거꾸로 쓰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환에 장애가 있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노폐물을 잘 내보내지 못한다거나 중력의 영향으로 직립으로 다니면서 생겼던 장애 하수라든지 척추의 이상증은 거꾸로 쓰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수련 시간은 아무 때나 해도 좋은데요. 요가 동작을 꼭 아침에 권하는 건 아침이 공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장이 좀 비어 있는 상태, 그때 요가 동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최상의 시간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을 포함해서 그 이전부터 2시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벽 시간대가 가장 좋겠죠. 요가 수행 시간은 요가 효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전하면서, 환경은 아주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위장과 내장의 활동이 정지될 정도로 속은 좀 비어있는 게 좋고요. 마음은 의식의 수준에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긴 하루를 향한 준비로 생각이 비어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어려운데요. 마음은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야지 오늘 하루 뭐 했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가오는 모든 삶의 숙제를 그냥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계획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계획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감정이 더 들뜨게 된다거나 오히려 계획을 이루었을 때는 자만해지게 되고요. 이루지 못하게 되면 화에 빠져서 나오기 어렵다 보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하라, 이거를 생각을 비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페이지가 아랫줄을 보시면요. 수련자는 아마도 그들이 더욱 유연해질 때 늦은 오후에 비해 이른 아침의 근육이 더 굳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위해서 이 시간을 권장하는 건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무리하지 않은 동작을 하고 호흡과 명상과 무드라와 반다를 하시고요. 저녁 일몰에 2시간가량 또한 유익한 시간이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해가 뜨고 지는 걸 기준으로 2시간을 보시고, 저녁에는 조금 더 활동적이면서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거꾸로 쓴다거나 유연성을 또는 근력을 필요로 한 동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서 요가를 행할까 하는 걸 보면요. 수련 장소는 조용하고 고요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방에서 수련한다. 요즘 요가 보면
이게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요가 비디오를 야외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에서 행한다가 우선은 기본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그래서 방에서 고요하게 집중하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선텐을 오래 해서 몸에 열이 오르는 상태에서는 요가를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광이 너무 강한 데에서 요가를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바닷가에서 모래바람이라든지 땡볕 아래서 요가를 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아사나는 밖에서 수련을 해도 된다. 예를 들면 환경이 이래야 된다 하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나는 꼭 밖에서 하고 싶다 라고 생각될 때는 꽃이나 나무가 있는 정원이 필요하고요. 그처럼 아주 쾌적한 곳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슈람 같은 데는 보통 정원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꽃이나 나무를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천 아슈람도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천 아슈람처럼 또는 인도의 수아미 라마사다카처럼 그렇게 정원에 꽃도 있고 항상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야외에서 땡볕이 없는 곳을 직광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앉아서 명상과 호흡을 하는 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거나 춥거나 더럽고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불쾌한 무엇인가가 있는 곳에서는 수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머리 서기 자세 같은 경우에는 가구나 불 또는 바닥으로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으니까 약간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잘못 거꾸로 섰다가 떨어질 때 물건이 주변에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보라고 합니다. 유리창 같은 데 서시면 더 안 되겠죠. 그리고 더울 때도 전기 선풍기 아래서는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아마 직접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담요인데요. 신체와 지면 사이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날의 습기라든지 온도라든지 그 지면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을 내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부담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가 매트라든지 아니면은 담요를 특히 매트는 이게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고전의 요가에서는 천연으로 된 담요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담요를 좀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펀지나 공기를 채운 매트리스는 척추를 잘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라텍스가 들어간 그런 요가 매트는 피부에도 이상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척추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옷이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옷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수련하는 동안에는 느슨하고 가볍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게 낫다. 시작하기 전에 안경이나 손목시계 그리고 보석 장식은 완전히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붙는 옷을 입게 되면 우선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되고요. 근막에 긴장이 일어나면서 근육이라든지 관절이 비틀리기 때문에 요가 동작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숨을 깊게 마십니다 했는데 명치 있는 데와 복부 있는 데를 조이게 되기 때문에 그 명치 있는 부위와 복부가 조금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가 수행 전에는 반드시 찬물로 샤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아사나의 효과를 매우 향상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향상시킨다는 건 그만큼 몸의 긴장을 풀고 숨을 깊게 만들면서 감정을 고요하게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나는 찬물이 좀 많이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은 머리와 손과 얼굴과 발끝 발바닥을 차게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하시고 마무리할 때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비우는 게 중요하다고 처음에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또 강조했습니다. 15페이지 중간입니다. 아사나, 요가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방광과 내장은 가급적이면 비워야 한다. 변비에 걸렸다면 소금기가 있는 따뜻한 물을
두세 잔 마신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건 짠 물이 아닙니다. 거의 이게 체액과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짠가?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짭조름하지도 않은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소금이 들어간 그런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세들이 장을 비운다 하는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가 동작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변비를 이렇게 제거하는 동작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시작할 게 빠완 묵다 아사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완 묵다 아사나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관절을 잘 풀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숨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그 액체들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잘 활성화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관절들을 잘 풀어주고 나서 변비를 해소하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가를 하기 전에, 특히 요가 동작 하기 전에는 매일 한 번은 화장실을 꼭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양에서는 3일 안에 갈 수 있다면 변비라고 보지 않기도 하고 길게는 5일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요. 근데 요가적으로는 매일 한 번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신을 꼭 이완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장을 비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완화제를 피하지만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치료에 의해서 또는 치료의 필요한 분들은 완화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가끔 장이 꽉 차서 이게 안 움직이는 긴장 상태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부 생활을 많이 하면서 원치 않든 원하든 오감으로 계속 자극이 오기 때문에 내가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를 떠나서 밖에서 오는 자극에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완화제를 가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자꾸 노출되지 않도록 삶을 좀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위장을 비우는 게 중요한데요. 위장이 비워져 있어야지만 요가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보통 한두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3, 4시간까지는 요가 동작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아침 요가 수행을 하는 이유다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식이요법은 자연식과 절제식이 좋다고 볼지라도 아사나 수련을 위한 음식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요가 수행을 하다 보면 특별한 규정은 없어도 아유르베다라든지 다른 수행책에 보면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하는 아힘사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아힘사를 기본으로 했을 때 생명을 죽이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으면 우선 숨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숨이 들어가질 않지만 요가 동작을 할 때 근력을 위해서 나는 먹어요 하면 그건 요가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냥 좋은 동작들을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요. 자연식과 절제식, 그리고 하나를 더 더한다면 생명을 죽이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통속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요가에서는 채식 요법이 비록 높은 단계의 수련에 권장될지라도 필수적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스와미 베다께서도 나는 지금 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모든 책에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한 게 높은 단계의 수련에 권장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가의 목표는 마음을 잘 조절해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목적에 도달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삶을 평화롭고 욕망과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나는 요가도 행하고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종교를 믿어, 이런다면 궁극의 목적, 그러니까 높은 단계 목적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갈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건 결국은 지복한 행복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도 마라라는 악마가 와서 성욕과 명예욕을 계속 이렇게 자극했다고 하죠. 근데 그 단계가 되면 이미 식욕과 수면욕은 넘어서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진 않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가지 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가왔던 게 성욕과 명예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불교 경전에 보면 연꽃의 잎처럼 그렇게 진흙에서도 청정해야 된다고 하는 건 연꽃은 또는 연잎은 때가 찾아왔을 때 또르륵 굴러서 떨어지죠. 여기에는 맺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상태에서는 우리 같은 범부들이 이걸 지워야 돼, 버려야 돼 하는 그런 고민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묻거나 또는 머물지 못하고 그냥 마치 연잎에서 그냥 물이 잠시라도 머물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자국조차 남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요가 수련에서의 높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가 수련에서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면 채식이 권장된다.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채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시도를 해라 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지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 라고 보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지 않도록 권한 문구는 없지만 내가 보이는 곳에서 잡은 고기, 내가 그 고기, 그러니까 돼지나 소나 양이나 그 생명이 죽는 소리를 들었다면 먹어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잡았다면 그걸 먹어서는 안 되고 하고 9가지의 그 고기를 이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9가지를 지키고 보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맛을 따라가는 욕구를 제어해라, 감각을 제어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식욕은 욕구의 기본이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욕구를 조절하지 못했다면 다른 욕구도 조절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수아미 라마께서는 식욕과 성욕은 같은 동선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명을 죽인 음식을 맛을 따라가면서 먹는다거나 좋은 음식을 따라다니면서 먹는 건 이미 성욕도 조절이 안 되었는데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식욕과 성욕, 색욕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식사할 때 위장은 절반은 음식물로 채우고요. 그러니까 위장이 이만하면 그 반을 음식물로 채우고 4분의 1은 물, 4분의 1은 비워두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배고픔을 달랠 정도로만 먹고 무기력이나 게으름이 느껴지지 않도록 한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맛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름기가 많으며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기 계통의 산성화와 가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목적으로 아사나를 수련할 때는 피해야 된다. 치맥 피하셔야 되겠죠. 소화 잘 안 되죠. 기름기 있죠. 부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밤에 드신다. 그러면 수행은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걸 또 모든 사람과 모여서 먹는다. 그거는 수행과는 완전히 멉니다. 오늘 요가 수행 잘 끝났어. 우리 그러면 치맥 파티 할까? 요가 수행 안 하신 것과 똑같고요. 그렇게 입을 따라가고 요가 수행을 하고 나서 고요해졌는데 그 상태를 깨기 위해서 모두의 말소리에 기댄다 하는 건 이미 내면의 고요함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수다니파타라든지 법구경, 담마바다죠. 거기 모두 다 모든 경전에서 홀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같이 모여서 뭔가 명상을 논하고
요가 수행을 논하고 내 수행은 이랬어, 너 수행은 어땠니? 이걸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자꾸 처지고 게을러질 때 함께 하는 건 도반의 힘을 갖게 되지만 그 수행을 입 밖으로 내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자랑한다거나 누군가를 공격한다거나 누군가를 무시한다거나 하는 거는 수행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가 동작 나 이만큼 해, 이만큼 잘해야 하는 거를 내세우는 건 요가를 안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자신의 근육이 굳어 있다는 걸 먼저 발견하고 잘 조절하기를 권하고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유연해지는 걸 발견할다. 근데 여기는 뭐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이 제한은 없고 성별 제한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16페이지입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위궤양이나 폐결핵, 탈장이 있는 만성 질환 환자는 절대 피하는 게 좋고요. 수술 회복기에 있는 사람은 요가 동작을 하기 전에 의사의 진찰이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를 마무리할 때는 몸의 어떤 부분에 과도한 통증이 있는지 반드시 이거를 꼭 점검하고 이거를 의학적인 상담으로 내가 이 동작을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꼭 상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불편함이 느껴지면 요가 그 동작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거꾸로 된 자세는 장 내에 가스나 발효작용이 있고 혈액이 과도하게 탁하며 월경 중이거나 임신 말기의 상태라면 어떤 거꾸로 된 자세라도 수련해서는 안 된다. 이건 독소가 뇌로 들어가 손상의 원인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요. 월경인 경우에는 나팔관 속으로 혈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광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걸 잘 하지는 않지요. 장시간 일광욕의 경우에는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가요. 아사나 수련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16페이지까지 제가 지금 1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